명예 가족이 중식 그 집에 가서 사과를 하러 갔잖아요. 거기서 중식이 실종된 며느리한테 뭐 수작을 걸었어. 너네 연념들 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했는데 그걸 보고 이 가족들이 이제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을 그 결말을 의도해서 만드신 건지 그게 궁금해요. 저 거기서 뭐 폭파시켜버리겠다 이런 데이터도 나오니까요. 네, 분명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 보통은 이제 뭐 죽여버리겠다라고 보통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폭파시켜버리겠다라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폭파시키겠다는 거에 대한 어떤 작은 암시 같은 것인데요.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인 것이고, 근데 정작 중식이가 그들을 폭파시키는 게 아니라 중식은 이제 다른 쪽으로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연하가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에 요즘 각자 우상을 보시는데 해석들을 막 올리시잖아요. 어떤 분은 중식이 연하에게 사주했다 막 이런 식의 글들도 올라오시더라고요. 뭐 연하가 사실은 폭파하고 그 집도 폭파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올라오는 걸 흥미롭게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눈썹은 괜찮은지 밀 때는 뭐 어땠는지. 2번 정도 밀었는데요. 영화 생각보다 이제 촬영이 좀 길어지는 바람에 생각보다 처음에는 좀 두려웠는데 밀고 나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즐거웠었어요. 눈썹이 오는 채로 또 그런 모습을 본 거는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나 이제 그 현장의 스태프분들 다 약간 웃음을 줄 수 있어서 나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독님이 같이 밀어주셔가지고 눈썹을 외롭지 않았습니다. 네. 천혜 배우님이 눈썹을 밀던 그날의 생생한 증거는 천혜 배우님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쪽 사이드로 갈까요? 군복 입으신 분이 계시네요. 천의 배우님이 이제 이수진 감독님이 차기작했을 때 혹시 만약에 또 불러주신다면 어떤 역할로, 그러니까 항공주 같은 역할로 참여를 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지금 연하 같은 역할로 참여하고 싶으신지랑, 그리고 이수진 감독님이 그 천의 배우님이랑 2번 맞추셨잖아요. 혹시 다른 여배우 만약에 차기작 때 다른 여배우를 한 명 이 사람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싶은 사람 한 명 골라보자면 어떤 사람으로 할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 말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군인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진솔한 질문, 진솔하게 답할게요. 시나리오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배우를 생각을 하고 그 배우한테 이제 시나리오를 전달을 드리는데, 그 전에 이제 어떤 난 저 배우랑도 한번 해보고 싶다. 저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여배우 분들한테는 그런 게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이유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낯가림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좋아해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영화로 인해서 뭐 이야기를 하면 괜찮은데 뭐 다른 사적으로 만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뒷풀이 자리 같은 데서 본다든지 하면은 거의 말을 거의 안 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그렇게 뭐 특별하게 어떤 배우를 연상하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감독님하고 2번째 갑자기 목이 메이나 봐요. 질문 자체가 미친 듯이 힘든 거 할 거냐 죽을 듯이 힘든 거 할 거냐의 질문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군대 2번 갈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하고 비슷할 겁니다. 아마. 네. 저는 이제 2번째 작업을 했을 때 사실 항공주도 그렇고 려나라는 인물도 그렇고 둘 다 만족감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두 인물이 완전히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만약에 또 작업을 한다면 감독님이 항공주나 려나 같은 캐릭터는 저를 안 주실 것 같은데요. 아예 새로운 인물이나 새로운 결을 갖고 있는 캐릭터가 아닌 이상 지금까지
그 두 인물의 캐릭터는 저 말고 다른 여배우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네, 우선은 뭐 근데 이제 그 농담으로 군대 두 번 갈 거냐 이야기했듯이 한 번 해본 거를 또 다시 하는 거는 감독으로서도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공주의 공주 같은 캐릭터는 그 공주로서만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천우희 배우가 우상을 하게 된 거는 그 공주하고는 또 전혀 다른 지점에 있는 려나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또 좋아했고 그래서 아마 출연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에 제가 똑같은 걸 준다라고 한들 천우희 배우가 바보가 된 이상 하지 않겠죠. 네. 유진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주면서 이거 다른 배우가 하면 배 아프지 않겠니? 라는 질문을 천우희 배우에게 하셨다고 하고 그때 천우희 배우의 대답도 걸작인데요. 한다고 하는 사람 없을걸요? 라고 댓글을 했다고 했던 그 대화가 한 통하게 기억이 나네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봤는데 그 마지막에 려나가 그 가스 폭발을 일으키기 전에 바로 그 사산된 아기의 프레임이 살짝 지나가는데 그 이미지를 넣은 특별한 이유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런 걸 또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이걸 몰라봐 주면은 이게 는 사람으로서는 좀 면이 안 서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고 우선 그 다음 컷이 보면 중식의 손이잖아요. 그런데 이 손과 똑같은 앵글에 똑같은 그 사이즈의 컷이 앞에서 한번 있었어요. 그게 그 아모르 호텔에서 그 처음 그 김영사한테 전대받은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쥐고 있었던 그 모습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대신에 이제 사진은 없고 그 인터컷으로 그 태아의 어떤 모습이 잠깐 가면서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건데요. 그거는 이제 아마 중식의 마음 그리고 그 질 수 없던 것을 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네.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영화가 우리가 보통 편집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이 컷 다음에 어떤 컷이 붙느냐에 따라 정말 전혀 다른 의미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굉장히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리는 씬이 되기도 하고 뭔가 컷과 컷의 연결해서 어떤 의미를 찾게 되는 영화들이 있는데 우상이 아마 후자의 꼼꼼한 연출이 있던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컷과 컷 사이를 혹시 또 다시 보시게 됐다면 조금 더 깊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그 시작과 끝에 그 이순신하고 머리 부분이 날아간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뭐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대사라든지로 해서 그 머리 절단이나 뭐 신체 훼손에 대한 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그 우상 파괴에 관한 걸 반복적으로 이렇게 환기시키느라고 나왔던 건지 좀 궁금하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형사랑 중식이 그 모텔로 갔을 때요. 초음파 사진을 건네주면서 이런 경우가 부기지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잖아요. 부지기수잖아요. 그 의도를 하신 건가요? 그렇게 처음부터? 네. 그거를 의도하지 않고 쓰면은 이거 좀 그냥 코미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시나리오를 본 이제 스태프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지만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또는 뭐 사자성어 같은 경우에는 앞뒤를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게 저는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김영사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김영사가 보면은 뭔가 확신하고 뭔가 자기 말이 맞다라는 것처럼 주장을 하잖아요, 항상. 근데 보면은 어설프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김영사에게 그렇게 그 단어의 오류를 시킨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비서가 그 명예하고 같이 계단을 올라갈 때 그 정신지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요즘엔 정신지체라고 안 쓰거든요. 옛날에 썼던 단어인데 사실 이거는 뭐 장애인이 맞다, 장애우가 맞다
이제 이제 연도가 바뀌면서 또 단어들이 바뀌는 것처럼 사실 이게 무엇이 맞고 무엇이 옳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캐릭터적으로 더 유용하게 쓰려고 그런 오류들을 일부러 심어 놓은 것입니다. 방금 그 장면 얘기하시니까 계단을 올라가는 이미지로서 명예를 위치시킨 것도 그 캐릭터를 설명하는 하나의 장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첨언을 했고요. 그 한석규 배우의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이 그 경찰서에서 막 있을 때 막 웃잖아요. 가끔씩 웃잖아요. 웃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맞아, 되게 얄밉죠. 막 자꾸 웃으니까. 그게 이제 그 2번 웃잖아요. 한 번은 이제 목욕탕에서 웃을 때 희죽 웃는 그거는 아마 그 전에도 보면 그 명예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술 마셨니 했을 때도 보면 요한이가 살짝 엄마의 눈치를 봅니다. 그 엄마는 티 안 나게 살짝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것들도 있고요. 그 명예가 오기 전까지 어떤 하루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반나절 정도의 아내하고 요한이하고의 어떤 시간이 있었고 아마 엄마는 요한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빠가 오면 해결이 될까는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해결하게끔 해보자. 라고 많은 설득을 하면서 아빠한테 그래도 이런 건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건 이야기해.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까지도 오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런 건 사실 영화에서 설명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둘의 모습이 웃겼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울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고 아빠는 뺑소니라고 단정을 지어버리잖아요. 시체육인데 그 모습이 아마 요한이한테는 웃기지 않았을까. 그 모순되어 있는 그 어른의 모습 그게 한 프레임 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거울 반사로 또 보여지고 하는 게 그 어떤 모순되어 있는 둘의 대사들이 요한을 피식하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좀 더 단순합니다. 사실 그 중식의 대사가 그 레오나는요 얘는 우리의 똥 들어갈 때도 같이 가요 같이 들어가요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게 사실 그 분함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거는 굉장히 좀 이상한 모습 그 말들인 거죠. 거기에서 오는 어떤 피식거림이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묘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모든 감독이 다 그렇진 않은데 대부분의 감독들은 레이어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다이렉트로 어떤 배우를 보여주기보다는 배우 앞에 어떤 그 장치들이 있기를 레이어가 있기를 바라거든요. 그게 이제 비가 됐든 아니면은 어디에 투영되어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묘한 이미지와 함께 묘한 어떤 텍스트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우리 영화에서는 이제 그 비와 그 거울 같은 이미지는 그 명예라는 캐릭터를 보여줄 때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레오나나 중식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긴 하는데 레오나는 오히려 레오나의 성격답게 굉장히 다이렉트하죠. 왜곡 없이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의 어떤 반사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반면에 명예는 굉장히 흐릿하고 흘러가는 어떤 이미지들이 많이 보여지고 그런 건 어떤 갈등에 대한 묘사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런 장치들로 굉장히 곳곳에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항공주에서 밀양 사건을 배경으로 시나리오를 쓰게 되는데 이 우상이라는 작품은 어떠한 사건이 배경에 미치게 되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항공주에서 제일 아쉬웠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우이랑 또 시나리오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영화가 완성이 되고 이제 오픈할 때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밀양이라는 단어나 이게 실하다라는 것을 그 어디에도 표시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성폭행이니 강간이니 어떤 실화니 이런 단어들을 쓰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과거에 어떤 실화다라고 하면은 그 영화에 대한 그 관객들의 몰입도는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라는 어떤 가정하에 영화를 접하기 때문에 반면에
과거의 일로 되어버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로 영화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보다는 어떤 우리들에게 저를 비롯한 관객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항공주가 끝나온 시점에서도 굉장히 아쉬웠던 지점 중에 하나였는데, 우상에서도 그런 어떤 지점들이 있지만 우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좀 다른 지점, 어떤 하나의 어떤 큰 사건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제가 사회인으로서 겪게 되는 어떤 많은 일들,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들, 거기에는 분노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생각들도 있을 것이고 고민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각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대사로도 보여지고요, 장면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오늘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천우희 배우님의 소감이도 특히 궁금하네요. 아마도 마지막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끝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상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그냥 관객으로서도 너무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오늘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관객분들하고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감독님도 오늘은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나름 뿌듯합니다. 들어올 때 천우희 배우가 많이 말씀하세요, 감독님. 협박을 해가지고요.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들어오기 전에 우리 둘이 막 걱정했잖아요. 오늘 말씀 안 하시면 어떡하냐고 말. 그래서 오늘 너무 뜻깊고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GV가 될 텐데 오늘 가장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 만들어주신 기자님하고 감독님하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오늘 천우희 배우가 원래는 이제 스케줄이 안 됐었는데 또 GV가 마지막 GV다 해서 어렵게 시간을 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이 힘이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이제 어려운 시간 내서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번에 또 GV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한번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오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저의 말보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감상 또는 여러분들의 해석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더 궁금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이 영화의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1967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